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우! 네.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유입니다. 예,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한 손님. 특별한 네. 기술을 예. 보여주실 건데요. 룩시드 랩의 시드 랩. 네, 랩 예, 최용- 룩시드 랩. 예. 예, 최용욱 대표님 모셨는데요. 아, 본인 예.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룩시드 랩스 대표 최용욱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이제 인터페이스. 아이 브레인.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눈과 눈하고 이제 뇌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태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얼굴 인식, 뭐 음성 인식,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이런 기술들을 썼고요. 네. 이게 뇌파 기술이라는 기술이 여태까지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읽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로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상용화가 잘 안 됐던 이유는 혼자 묻고 혼자 답하면 이게 문제 이유가 없거든요. 예, 네. 예, 좀 넘어갔네요. 잠깐만, 그걸 이제 많이 하세요 이제. 예, 네. 할 타이밍에 하세요. 아, 예. 아 예. 예. 상용화라고 했나요? 예. 상용화로 왜 못 갔나요? 이런 기술들이? 예. 뇌파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예. 네. 그 뇌파 기술이 상용화가 잘 안 됐던 네. 이유는 이게 뇌파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요. 그래서 이게 아. 뇌파가 10 마이크로볼트,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신호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이 사람들이 뭐 집중을 얼마나 하는지, 감정 상태가 대략적으로 어떤지만 알 수 있어서 이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아이 트래킹이라는 기술을 이제 뇌파 기술하고 합쳐가지고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뇌파에 노이즈가 많이 껴 있으니까 네, 그 뇌파뿐만이 아니라 아이 트래킹까지 해서 네, 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자는 거죠. 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네. 얻을 수 네. 있게 하는 거죠. 예, 네. 기본적으로 아이 트래킹 기술은 이렇게 화면이나 무엇이 있으면 내가 어디를 집중하고 있지 보는 기술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뇌 과학이라고 예. 할까, 뇌 공학을 쓰셔서 어느 점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뇌파로 해서 정확도를 더 높이시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어딜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싸이 뮤직비디오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주로 어딜 바라보는지는 아이 트래킹으로 알 수 있는데, 그때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건 이제 뇌파로 알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를 보는지는 뇌파로 측정하고 네. 부가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까 감정, 네. 또 그 감정.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네. 뭐 얼마나 화가 흥분하고 나는지, 있는지, 예. 흥분하고 있는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인지와 관련돼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 여기에 몰입해 있느냐 네. 이거를 또 알 수 있다. 네, 또 그리고 그리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걸 측정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영어 지문을 읽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뇌파랑 시선 정보를 이제 추출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어떤 단어를 모르는지까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파워풀한 솔루션이죠. 이제 갑자기 우리 네. 최 대표님을 보기가 두려워졌어요. 아니, 최 대표님이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대면 장비를 안 뭔가 썼기 때문에 예, 아, 예. 뭔가 읽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다음에 그러면- 저희 회사에 초청을 드려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그 아이 트래킹하고 뇌파하는 그런 예. 장비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 있나요? 지금 이제 두 가지 타입. 가져 나오셨나요? 아니면은 아, 갖고 나오진 예, 지금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예, 두 가지 타입으로 일단은 저희는 네. 구성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지마비 환자분들 혹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바이스는 이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 밑에 아이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바 타입의 어떤 센서가 있고요. 이마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타입으로 이런 이마에 붙여놓고 네, 이마에 뇌파를 읽기 위해서 이마에
전극을 붙이고요. 스티커 타입으로. 그리고 이제 PC 모니터를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딜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지 혹은 이때 감정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타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VR이에요. 그래서 VR 헤드셋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네.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부분에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들을 이제 인베딩하고 그리고 이 렌즈 이 가운데 쪽에 시선 추적 카메라를 얹어서 시선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시제품은 헤드셋 형태 이렇게 다른 형식이었잖아요. 네. 헤드셋 형태는 저희가 저희 기술을 이제 센서를 만들고 그걸 이제 인베딩하는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네, 보여주기 위한 이제 시연용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생들의 인지 능력 분석이라든지 광고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건 시판용은 아니고 이제 왜 이걸 시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냐면 그것도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 네. 대표님이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네. 왜 시판하지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술 시연을 했는데 헤드셋 형식이 예. 사실은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네. 아니면 장애인 사지 마비 네. 환자들을 위한 모니터 시스템이나 이런 거보다는 간소하잖아요. 네. 그 충분히 네. 좀 낮은 가격에 네. 시판될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왜 그렇게 시판을 안 하시는 건지. 네. 사실은 이 헤드셋 제품 같은 경우는 용처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컨트롤 한다거나 아니면 분석을 한다는 측면인데 컨트롤 측면에서 보면 이게 PC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키보드나 마우스, 조이스틱 이런 대안들이 많아서 일반인을 위한 어떤 컨트롤러로서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뭐 분석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걸 쓰고 이런 분석에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B2C 용도로 저희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건 이제 시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결정을 내린 일이었고요. 네. 대신에 사지마비 환자분들은 이제 니즈가 명확하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이제 필요한 부분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전용으로 이제 저희 기술들을 녹여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보내주신 그 비디오도 그렇고 비디오, 예. 네. 또 그렇고 또 사업 계획서도 보면 약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 대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다면 어느 네. 영역이 될까요? 지금 아까 사지마비 그게 우리가 포커스하는 영역인가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비슷한 네. 건데요. 그러니까 사진 마비 환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정도인지 네. 아니면 아이 트래킹이나 이런 거 뇌파 이런 거는 뭐 분석 네. 애널리틱스 영역인지 네. 약간 다를 것 같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하면은 어떻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제품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지마비 네. 환자를 위한 네. 커뮤니케이션. 네. 그래서 사지마비 환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만들고 이분들이 원격에 계신 뭐 간병인, 친구, 보호자분들하고 모바일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만드는 게 지금 집중하고 그럼 있는 여기서 다시 일이고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나요? 실제 검증된 사례들이 있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필드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몇몇 루게릭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서 네.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나 이제 부모님하고 뭐 사랑한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키보드에다가 거기에 이제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봐서 시선을 트래킹하고 네. 그러면서 뇌파가 그때 역할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시선 추적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 커서가 제가 바라보는 부분을 계속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할 때와 아닐 때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뇌파가 제공하는 기능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저건 죄송해요. 아니다. 누르는 거. 커서가 이렇게 쭉 지나갈 수도 있고 네. 눌려졌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아이 트래킹은 이제 네. 아이 트래킹만으로는 아. 불가능한데 이제 그 뇌파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제가 내가- 멍 때리면서 바라보면 이제 이게 클릭이 안 되고 내가 A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누를 거야 하면은 눌러지는 거고 네.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야 하면 안 눌러지는 거죠 A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집중을 얘기죠. 해서 바라볼 때랑 아닐 때를 어. 구별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이 순간에 네. 자 이때 이 정확도가 궁금한데요. 대체 네.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시선 추적의 경우에는 저희가 1도 미만의 정확도라고 하는데 거의 그 마우스 포인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7인치 모니터에서 한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지점은 정확하게 클릭을 할 수 예. 있는 요 정도가 어느 정도 아, 모르겠네. 1도. 그러니까 그 정확도는 도로 따지는데요. 네. 대부분의 1도? PC에서 웬만한 회사들이 다 1도 테크놀로지의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쓰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1도. 카메라를 써서 동공을 인식하고 그 동공의 각도를 이제 봐가지고 그 각도의 오차가 1도 정도. 네, 그래서 1도 네.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큰 화면일수록 유리합니다. 그죠? 네, 그거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네. 자 그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 눌려졌다 안 눌려졌다를 알고 있는 뇌파의 정확도가 사실은 궁금한데요. 뇌파에서 이제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별하는 정확도는 한 95% 정도에 지금 이제 있고요. 아, 95%. 95%. 네. 뭐 대충 실험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가요? 예. 아니면 어떤 거예요? 95% 정도면? 지금 뇌파로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는 이제 최상위 정확도라고 볼 수 있는 아. 수준이고요. 예. 네. 그리고 감정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흐려지긴 하지만 감정의 경우에는 70%에서 한 80%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감정은 몇 가지로 분류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보통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우울함 이런 걸 정확하게 정도로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건 긍정과 부정을 이제 나눠 놓고 이제 그게 두 얼마나 두 가지인 거예요? 네, 긍정과 긍정과 부정을 지금 현재로는 70%에서 80% 정도 사이고요. 부정?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 측정하면 개인한테 딱 맞춤이 돼 있으면 한 95%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처음에 네. 이런 뭐 이렇게 아이 트래킹 그리고 뇌파를 활용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예,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원래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제 전공이 뇌파였어요. 네, 그래서 뇌파. 무슨 과죠? 바이오 및 뇌공학과 석사였고요. 바이오 및 뇌공학. 바이오 및 뇌공학과. 예, 아, 예. 그런 과가 새로 생겼군요. 예. 저 죄송합니다. 저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선배님이 계실 때는 없던 예, 학과예요. 얼마나 된 예. 학과가 생긴 게 저는 석사여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 한 석사 졸업한 친구 아니 이게 학부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석박을 하고 있던 네. 거니까 한 10년 예. 예. 10년 전에 생겼다. 네, 지금부터. 예. 예. 그래서 아무튼요. 그거 하고 예, 예. 예, 그걸 이걸 공부하시고. 가지고 계속 공부할 수도 있고 사실은 창업 아이템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은 네. 분야잖아요. 그때 제가 연구했던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으면 이걸 예. 원격에서 생각만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들을 개발했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원격에 앉아서 영화 아바타처럼 아 나 왼쪽으로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앞으로 가고 싶어 하면 뇌파로. 네 뇌파로만 이걸 컨트롤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 기술을 되게 상용화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게 장비 자체가 1억, 2억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무 비쌌고 그걸 좀 상용화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들을 적용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아이 브레인 인터페이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창업을 이제 그러면 하게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됐어요. 박사는 이제 그만 예. 그 네. 사업은 보니까 박사 과정을 다 졸업 안 마치시고 또 석사를 다 안 마치시고 때로는
학사를 안 마시고 중간에 중퇴하신 분들이 성공 케이스가 높긴 하더라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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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나오면서 바로 창업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과정이 또 어,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박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와이브레인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와이브레인.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대표이사를 하다가 음. 이제 그때는 이제 브레인을 스티뮬레이션 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메디컬이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하고 싶던 이제 일들로 이제 해서 창업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와이브레인은 공부 잘하는 기계 만들었던 회사인가요? 잠깐만 이거 뭐 하는 회사였죠? 그 뇌에 네. 그 미세한 전기 자극을 줘서 뇌의 네. 상태를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예, 내 상태를 회사. 바꿔서 뭘 하는 거죠? 그 초창기에는 저희가 치매 치료, 뭐 어. 우울증 치료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 네. 메디컬 디바이스로 포커스를 맞췄었고요. 아, 지금은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아, 네. 예. 네. 네. 자,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제품들이 언제쯤 상용화 또는 완성이 돼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사지마비 환자용 제품. 그러니까 환자용 제품은 저희가 1월에 판매를 시작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군요. 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제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저희가 이거 말고 VR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내년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예. 예, 그 스티브 호킹이 비슷한 거를 이제 막 쓰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런 디바이스들 제가 서울대에 계신 그 교수님도 뭐 비슷한 거를 쓰고 그거 비슷한 건 아닌가요? 예, 아, 하여튼, 네, 예. 그거 비슷한 거 하여튼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것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런 유사 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네. 현황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이 아이 트래킹,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에 계신 분은 이 마우스로 이제 그러니까 입에다가 예 빨대 같은 걸 이제 물고 훅 불면 이제 선택이고 뭐 들이마시면 이제 뭐 이렇게 더블 클릭 뭐 이렇게 맞추고 헤드 마우스로 이제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제 시선 추적 같은 경우는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이제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일반 환자분들이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일단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 3분의 1 가격 정도의 한 이 제품, 300만 원에서 500만, 예, 500만 원 사이 예. 정도의 이 제품을 사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쟁력은 이제 아직은 시선하고 뇌파를 같이 쓰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시선과 뇌파를 같이 함으로써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가격을 다운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분들한테 영화나 광고 같은 걸 보여드리고 그때 뇌파랑 시선 정보들을 모아서 다시 컨텐츠 프로바이더한테 제공하는 뭐 이런 플랫폼도 계속 만들어서 이제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고 저희는 데이터 확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저기 VR 쪽이 이제 그 사진 환자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네.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네. 이제 첫 번째로 사용될 네. 수 있는 모델은 이제 보통 뉴로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영역이었는데 이걸 이제 쓰고 3차원 공간 안에서 뭐 광고도 보고 영화도 보게 할 수 있고 네. 게임도 하잖아요. 이때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다시 컨텐츠 프로바이더한테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 광고 모델을 효과 측정이라든지 뭐 네. 관심도라든지 이런 거 분석한다는 네. 그래서 마케팅 리서치 쪽에 예, 주요 니즈가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했고요. 예. 예. 저는 이 뇌파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최근에 그 뇌공학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쪽에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저희 또 거기 전공하신 분이 이전에 이놈들 연구소 예. 예. 얼마 전에 나오셔서 저- 뭐 재밌는 거 얘기하셨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같은 그런 정도는 예, 그 뇌파에다 자극을 넣어서 예.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예. 근데
그 뇌파 첫 번째 궁금한 건 사람들마다 저랑 우리 이 대표님이랑 뭐 얼굴 모양도 틀리고 네. 네, 그다음에 물론 이 대표님은 이제 저보다 잘생겼다고 우기시는데 그 예, 그래서 뭐 오랜만에 바른 얘기 해가지고 제가 못들 바를 얼굴 그 크기도 다르고 네. 제가 얼굴은 좀 큽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약간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른데 네. 뇌파가 그렇게 그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건가? 또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것 따라서 뇌파에 어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뇌파가 뇌파가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어댑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모델들을 각각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예, 일종의 학습이군요. 네. 학습 및 조정. 네. 그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AI, 머신러닝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엔지니어들도 많은 친구들이 머신러닝 전문인 친구들이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자지마비 환자분들한테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보려고 하는 일들은 이제 그 뇌파 데이터를 정말 많이 수집을 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네.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만들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AI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들을 구축해 나가려는 게 저희의 일단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마다 차이가 크면 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수집해 놓으셨나요? 그 예를 들어서 차이를 죄송합니다. 차이를 수치화도 할 수 있어요? 그 차이나 이런 것들을? 네, 수치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가장 단순한 모델이 이제 집중 비집중인데요. 이제 집중하거나 아니면 쉬는 상태. 이걸 구별하려면 이제 그 나오는 뇌 파형이 있어요. 근데 이 뇌 파형은 거의 비슷해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 레인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지를 맞추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고요. 이제 수치로 좀 나타내기는 약간 어려운데 이 집중과 비집중은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한 80%에서 90% 정도 정확도는 나오게 됩니다. 예.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왜 뇌에서 파가 나오죠? 예. 왜 이게 좋은 질문. 아, 진짜 아니면 진짜 좋은 몸에서도 질문입니다. 뭐 예. 전기 때문에 나오는 거 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뇌를 보시면 아니 이거 굉장히 아니, 좋은 그러니까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잘 몰랐어 진짜. 그러니까 뇌가 이제 그 뉴런들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많은 뉴런이 모여서 뇌를 이루고 있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통신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통신. 예, 근데 이 통신하는 방법이 전기 신호로 통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화학적으로 이제 호르몬 같은 걸 통해서 통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전기 신호를 이 머리 위쪽에서 캡처해가지고 보는 게 이제 뇌파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뉴런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전기 신호로도 하기도 하고 화학적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예. 전기 신호를 잡아낸다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유전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통신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게 그런 그 한 개의 파형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에 전극 하나를 놓게 되면 거의 뉴런 한 5만 개가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통신하는 신호들을 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위성에서 그냥 저 위에서 그냥 이 대한민국 사진을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 비집중 혹은 감정 상태도 긍부정, 흥분 아니면 감 이런 식으로 이제 디멘전이 좀 넓게 잡고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정남희 국장님, 이혁희 팀장님 그리고 베이루 매니저. 매니저가 그만둔대요. 아 예. 네, 안타깝고요. 새로 또 매니저님이 오셨습니다. 예. 이희상 매니저님. 예. 지금 자리
자리 지금 안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예. 박형훈 후보님 감사드리고 또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서정근 본부장님, 예, 황인정 팀장님, 최배우 과장님, 예, 오늘 또 두 분이 오셨어요. 아, 네, 예.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늘 감사드립니다. 네. 그 두 기관에 도움이 네. 없었더라면 저희 쫄투가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을 진행되지 겁니다. 못하죠. 예, 그리고 네. 뭐 이 모든 조명과 장비나 뭐 이 마이크, 마이크와 예, 네. 이 자리까지 예. 그분들의 정성과 지원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잘 되면요. 예. 뇌파 헤드셋 끼고 이 말이 뻥인지 아닌지 아, 손님에게 체크하면서. 게스트에게 끼워서 예. 그렇죠. 예. 예. 체크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해줘요. 뻥이 재밌- 심하다 그러면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거 스피커가 쫙 뛰고. 올라가고, 예,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아, 재밌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네. 저희 계속 할수 있어야 될 텐데 할수 이게 사회로. 있습니다. 아, 그 저희 네. 질문 받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업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그 사지 그 마비 환자들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네. 하는 것에 그 사업을 위해서 뭐 어떤 준비들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개발 말고 네. 그 외에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지금 그 승일희망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승리 승일희망재단이라는 승일희망재단. 예, 예. 예. 그 진우션의 션 대표가 이제 대표를 아. 하고 계신 이제 예. 그 재단이고요. 루게릭 전문 재단이거든요. 아. 그 이 루게릭병 환우분들의 이제 그 환우분들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하고도 이제 후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이게 그 해외에 톱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톱이라는 업체가 아이 트래킹에서 굉장히 이제 선두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고요. 지금 연매출이 한 1,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0% 정도가 이 마켓에서 얻고 있어요. 그래서 사지마비 환자들 마켓. 네, 네. 그래서 작은 시장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좀 그래도 저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에 한 5만 명 그리고 전 세계 한 5천만 명 정도 환자군이 있는데 아직 보급률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질문을 한번 받도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책거리 명영석입니다. 그 일단 룩시드랩스의 기술이 되게 좋다는 거는 다들 알겠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뇌파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기적인 신호의 어떤 전달성도 있기 때문에 그 EBR 같은 경우 오래 쓰고 있을 경우에요. 네. 그게 물론 순방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역방향, 그러니까 역기능적으로 해갖고 뇌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 두 번째 받고 그거 하고 예, 두 번째로 아, 할까요? 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역기능. 그 뇌파에 대해서 그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뇌파가 전류를 흘려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 검침기처럼 이제 전기를 측정하기만 하는 도구이라서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걸로 여태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게 이제 24시간 쓰게 되면 그래도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냐라는 질문이신데 두개골이랑 피부 이 사이에 공간이 그러니까 그 저항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파 측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는 전류들은 여기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두 번째 질문.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뇌파를 측정하다 보면은 이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그 사람의 범죄인지 또는 진짜 어떤 인재인지 이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네. 얼마나 뭐 똑똑한지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그냥 측정하고 말하는데 지금 룩시드랩 같은 경우 그 데이터를 갖다 모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업체에서는 똑똑한 사람 뽑아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자기가 원치 않은 그 자기의 정보가 이상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뭐 대비를 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 건지. 예. 예. 아니요. 일단 이 질문을 제가 추가로 하면 네. 일단은
이 뇌파 측정으로 IQ가 좋다 나쁘다 뭐 이 정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부 알 수 있는 걸로 일부 알고 어느 있습니다. 정도로?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뇌파 자체만으로는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시선 추적하고 이 뇌파를 결합한 경우에는 정확도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미국에서는 최근에는 ADHD 혹은 이런 IQ 진단을 위해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그 질문은 그런 네. 것들을 그런 어떤 개인 정보인데 네. 그게 악용될 그런 수도 걸- 있지 않겠냐 하는 네. 그런 질문이죠. 네, 사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있어서 레갈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들이 이제 런칭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그런 보호 장비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뇌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분석된 이제 개인에 대한 크리티컬한 정보들은 철저히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학습이나 이런 데 응용을 하게 되면 뭐 이 학생이 어떤 정보를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도 구분할 수 있다. 뇌파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근데 사실 그런 구분은 이제 본인이 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 이해했습니다,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실제 문제는 학습을 한 당사자가 해당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이해 못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이게 찍어서 맞춘 건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맞춘 건지가 애매할 때가 더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만약에 구분해낼 수 있으면 학습이 어느 정도 된 거고 이런 부분이 뭐 더 필요하다라든지 학습 진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습- 교육용으로 예. 아예 학습용으로. 네, 그게 실제로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최근에 그 VR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SKT하고 같이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믿긴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아주 세게 말씀드리면 사교육에서 못 풀고 있는 가장 핵심 문제가 그거인 거거든요. 네. 아무리 명강사가 강의를 해도 1000명을 놓고 했는데 다 이해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네네. 본인이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학생이 알 수 없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문 객관식 문제를 풀 때 1, 2, 3, 4번을 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문제, 굉장히 자신 있게 푼 문제의 경우에는 시선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 1번하고 4번을 막 이렇게 보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1번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1, 2, 3, 4번을 딱 보고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1번이 답이야 라고 해서 체크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시선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면 거기에 대한 큐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테스트를 앞으로 계속 진행하게 될 건데 그 간단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도로 말씀드리기가 이게 애매하긴 한데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그런 이제 실제로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실제 효과가 있을 만한 부분에서도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화면을 보는 아까 시선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광고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바로 매칭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냥 인터넷 시절부터도 구글의 아이 트래킹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광고 리스팅을 몇 개로 노출할 거냐, 왼쪽에 노출해야 되냐, 오른쪽에 노출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그 이용자 FGI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에 그 상단 중앙에 배너 광고가 있고 뭐 우측 하단 쪽에 배너 광고가 있고 다음은 근데 왼쪽 하단에 있다 그래. 이런 UI UX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디에 배치하는 게 실제 광고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이제 웹 같은 경우는 분석하기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마다 맞춤형으로 저희가 일일이 다 광고를 어디에 놓을지 이렇게 분석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거의 컨설팅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그걸 좀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찾다 보니 이제 광고 자체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영화 자체를 분석해 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영상 한 50건을 이제 실제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 사용 예는 이제 광고를 만들 때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A/B 테스트를 하잖아요. FGI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뇌파나 아이 트래킹 정보만 가지고 이게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주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게 VR 안에서는 더 파워풀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사 팀 멤버 팀 빌딩 어떻게 이렇게 해서 키워오셨나요? 일단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이제 저 혼자 네. 시작을 했고요. 이제 카이스트의 후배들을 한두 명씩 데려오고 이 후배들이 또 자기 친구들을 이제 한두 명씩 데려와서 지금은 한 12명 정도가 12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투자를 받았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브릿지 투자가 완료가 돼서 네. 예, 지금까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8억 5천 정도 8억 5천 투자를 정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이전에 쫄투에 나온 기업 중에 비주얼 캠프라고 하는 비주얼 캠프. 예, 비주얼 캠프는 이제 그 VR 하는 HMD에 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에 거기 적외선 아이 카메라 트랙- 껴서 아이 네. 트래킹을 하는 회사고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아, 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 트래킹 하는 회사들하고도 일부 경쟁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VR 영역은 아닌데 네. 그런 의료 영역하고 이쪽에 VR이나 또 AR 앞으로 뭐 이런 영역하고에서 뭐 비중을 본다면 왜 지금은 일단은 의료용으로 가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쪽에서 가도 강력한 탑이라고 하는 탑이라고 하는 그런 1등 플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만만할 것 같지 않거든요. 사지마비 네. 의료용 시장이요. 네, 시장을 개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의 보호자분들이나 이 환자분들이 니즈가 굉장히 강력하세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별로 상관없이 정말 구매하려는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초기 시장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명확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은 그 의료용이 한 70%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VR 쪽으로 옮겨가서 VR에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비중을 더 높여가면서 이제 역량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장기적으로 회사가 네, 뭐 한 5년이나 이때쯤이면 네.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아이템이 주력이 되고 뭐 이런 예.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희의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비전은 이제 뇌파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많이 모으고 있는 회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위에서 머신러닝이나 AI가 가장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회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랑 연결되어 있는 AI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영역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회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회사에 뭐 지금 브릿지 펀딩은 받으셨는데 다음 네. 펀딩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 정도 시작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 아직은 액수를 그렇게 크게 네.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30억에서 50억 작은 돈은 아닌데.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트래킹 회사들은 좀 만나본 적이 있고요. 네. 그 뇌파 가지고 이렇게 뭐 성격이나 뭐 이런 여러 진단하는
그런 회사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두 개를 결합한 회사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어떤 사지마비 환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또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기술이고 뭐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시장 규모는 좀 크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1위 한다는 회사가 1,0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미국 시장이 1,000억이라면 국내 시장은 사실 한 이런 업종이라면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시장 규모가 좀 작은 게 조금 우려가 돼서 이거를 그 상용할 수 있는 창구를 네. 좀 다양화해서 네.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초창기에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예. 송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회사가 굉장히 기술 중심의 회사라는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저는 좀 뭐 우리 이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유니크한 면에서는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나름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이 트래킹과 그 뇌파 측정을 뇌파.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잘 모르겠는 건 이 뇌파라고 하는 게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렇지만 또 좀 매력적으로 들렸던 부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네. 그 이 회사의 또 다른 포텐셜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30억에서 5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라운드에 그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죄송하지만 밸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회사 가치는? 네, 그것도 네. 아직 고민을 많이 안 해봐.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예. 뇌파 이럴 때 뇌파를 다 띄워야 돼. 그렇죠. 예. 머릿속에 예. 30억인지, 아니 300억인지, 200억인지, 100억인지, 50억인지 강한 회사 가치. 긍정인지 예, 부정인지. 예. 뭐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들, 그러니까 뭐 사지마비 환자 시장에서 충분히 제품의 트랙션을 보여주는 것과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로 이제 설명 가능한 AI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실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 그 정도 밸류일 것 같고요. 이제 그건 이제 저희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네. 자, 이 대표님, 자 얼마 정도? 예. 저희 회사 이름이 또 코그니, 코그니티브, 코그니, 예. 코그니티브이기 때문에 예. 인지 그런 영역. 진짜 코그니티브 인베스먼트. 예. 그래서 저희 한 10억 정도 투자 검토를 합니다. 예. 저희 뭐 AI 머신러닝 좋아합니다. 예. 저는 오늘 왠지 사장님께서 이 학문적으로나 또는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한 깊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가로서는 조금 좀 부족하게 보여주셨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간을 보자는 측면에서 한 3억 정도 3억 정도 검토 해볼 수 3억이면 잘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간 못 보는데 3억이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늘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